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 비서실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교롭게도 오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원래는 가장 먼저 발언을 하는데 발언 순서를 가장 뒤로 미루면서 이 숨진 비서실장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습니다. 모 검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권력을 정치 보복에 사용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유서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뭐 내를 놓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혹시 뭐 고인이랑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건 언제세요? 네, 이재명 대표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경청 투어나 공식 일정 모두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 대신에 성남의료원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를 찾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재명 대표 빈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철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억울한 죽음이다.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게 본인의 이번 아까 유서 얘기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위기감의 반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본인의 위기감일 것이다.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아까 앞서 우리 장 변호사 말씀도 있었지만 유한기 씨 사망 때는 이게 안타까움도 호소하기도 하고 검찰을 좀 비판했지만 그다음에 김문기 씨 같은 경우 사망했을 때는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또 작년 1월 달에 그 변호사 제보자가 사망했을 때도 나하고 무관한 일이다 그랬었죠. 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김혜경 씨 법인 카드를 둘러싼 그 지인과의 그 관련된 지인이 사망했을 때는 검찰의 과잉 수사다 뭐 이런 정도 톤이었는데 지금 좀 전에 봐주시면 굉장히 톤이 세지 않습니까? 저건 이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12월 달에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1월 달, 7월 달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올해 해가 지금 바뀌었는데 올 초에 지금 또 한 분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는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잔인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서움 같은 이런 것도 국민들인데 저는 끼쳐준다고 보여요. 그런 것들이 본인인데 거꾸로 투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유세에다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자기의 분신과 같은 정치를 그만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희생을 만들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가 본인을 겨냥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다소 신경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자, 발언 중에 뭐 패널 본인 생각에 의한 좀 과격적인 이런 단어 사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순화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 변호사,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 관계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인물들 중에서 사실 최측근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돼 있지만 아주 정치인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밀접하게 붙어 있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측근이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검찰 수사가 무르익진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더라도 한 번 소환해가지고 영상 녹화 이 진술을 받은 게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는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뭐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직접 간 사람이다, 조문이다.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가교 역할 한 사람 아니냐, 연결고리 아니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혹시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또 GH와 관련해서도 이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는 지역 바로 뭐 인근에 제2의 사무실을 선거 사무실을 사실상 운영했던 거 아니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네네. 아마 심적 부담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의 측근들을 겨냥한 아주 저인망식 수사가 그 밑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점. 물론 검찰 입장에선 혐의가 있으니까 들여다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60명이 넘는 검사들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한 지검에 소속돼 있는 검사의 수에 맞먹습니다. 상당한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건을 보는 거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수사하는 거냐 이런 불만 그리고 특히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온 상황에서 좀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혹시 검찰은 어떤 얘기가 없을까요? 검찰은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성남FC와 관련해서 한 차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더 수사를 하겠다는 공개 내지는 소환 일정을 통지한 바도 없어서 이게 강압적이었다, 검찰 때문이었다 이렇게 못 받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또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현미 변호사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조금 전에 최철호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전제해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빈소를 갔어요. 아까 민주숙 기자 설명에 의하면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빈소를 직접 방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실 빈소를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인간적인 도의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비판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게 어떤 맥락을 떠나서 본인과 같이 수년간 함께했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행보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나와는 관련이 없고 이 사람이 받고 있던 혐의는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겠다. 이런 걸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뭔가 본인을 향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척점을 세우고 검찰의 공세를 펼 수 있지만 이 측근이라 분류되는 분이 그리고 평생을 공직에 복무하신 분이 사망한 거에 대한 예우는 표하는 게 이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나아갈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빨리 구속시키는 것이 이 비극을 끝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제는 국민 앞에 겸허하게 생각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교도소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지수 기자, 역시 국민의힘은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여권에서는 연이은 죽음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요. 끔찍한 죽음의 랠리가 공포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됐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염승열 변호사, 이 여당은 물론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조차도 이재명 대표 비판에 합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대표님 제발 죽음의 정치를 멈춰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 정치에서 본 적이 없는 죽음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서 있었던 사람은 책임의 꼭대기에서도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제발 오늘만큼은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문상을 다녀오라라는 글을 올렸네요. 최철호 대표님,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를 놓고도 진영에 따라서 네. 해석들이 좀 각가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또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대로 어쨌든 정치적 해석을 한다는 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국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해마다 지금 재작년부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연루해서 교도소에 가 있거나 또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책임이 누구인데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입니다. 자, 이번 일에 대해서요. 오늘 재판에 출석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실장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고인한테 명복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리하고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전 비서실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역할 주로 하셨던 분인가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재명의 어떤 사소한 부분부터 다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공방들을 보니까요. 이번 사안 조금만 더 추이를 좀 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